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2016년 8월 14일 일요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부산 4개, 그 다음에 서울 12개, 16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모든 경주들 전부 저희 소나기 안에서 제대로 마번들이 나올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 일요일 서두는 제가 토요일 날도 얘기했다시피 신영철 기수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6개월 정지인가요? 예. 6개월 면허 정지. 이 상황이 지금 마방에서는 뭐 어떻게 기수들끼리 어떻게 얘기가 들리나요? 기수들끼리는 사실은 안에 직접 들어가 봐도요. 서울은 좀 그런 게 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얘기를 거의 일체를 좀 안 하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이제 뭐 취재 기자들끼리만 살짝 얘기를 하지, 당 기수들한테 다른 사람 결국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말을 좀 아끼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끼리 뭐 얘기한 결과도, 근데 또 거기서 또 의견이 분분해요. 좀 너무했다라는 결과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10% 뭐 섣부른 판단은 저도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판단을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지난주 부산 경마, 제주 경마 할 때 제주 경마에서 마지막 8경주에 인기 1, 2위권에 있는 다올이란 마필을 안덕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승부를 안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 이후에 상시 심의가 떴어요. 그 경주를 제가 리플레이를 해서 몇 번 돌려본 거하고, 그 다음에 신영철 기수가 6개월 정지를 먹게 된 사연이 있는 경주, 선 파이터 경주죠. 선 파이터 경주를 몇 번 리플레이해서 봤는데, 솔직히 노골적인 모습이 더한 놈은 제주의 안덕수예요. 근데 그 안덕수는 이미 면허 정지를 3개월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시 심의만 떨어져 있는 거고, 지금 신영철 기수는 6개월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신영철 기수가 너무 좀 크게 먹은 게 아니냐라는 판단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신영철 기수가 이 썬파이터 마필 한두만 갖고 그렇게 탔다 그러면은 아마 면허 정지도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기승정지 뭐 좀 길게 좀 잡아보면, 아니면 아주 크게 받아봐야 면허 정지 3개월 정도? 이 사연으로 볼 텐데 괘씸죄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썬파이터 이전에 이미 굵직굵직한 인기 마필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안쪽에서 모래를 맞추면서 끌리고 승부를 안 걸었던 거를 재결해서 간판하고 여기다가 6개월 면허 정지란 징중계를 내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재결들은 이렇게 내리는데 제주 재결들은 왜 안 내리냐 이거예요. 재결실에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제주에 가서 느낀 점은 제주 재결실에 뭐 기수들하고의 뭐 동기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만약에 재결위원들이 기수들한테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고 하는 게 만약에 된다면은 이건 앞으로 큰일 날 일이에요. 아직 제가 심증만 갖고 있고 물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그만하는데, 어쨌거나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들 제주 경마, 그 다음에 또 서울 경마 이런데 계속 전화들이 간다고 합니다. 전화가 굉장히 많이 빈번해져 있대요. 지금 제주 경마장도 평상시보다 한 10배 정도 더 전화들이 온다. 10배, 20배 온다는 건데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안 됐거나 어쨌거나 신영철 기수는 6개월 동안 좀 잠수를 타야 되는데, 신영철 기수하고 신분이 있는 기수들, 조교사들이 또 잘못되지 않았어요. 부산에서는 김창옥 못 벗었고 친합니다. 신영철 기수하고. 그 다음에 서울은 김효석 기수 아니에요 또. 그렇죠. 잘못되고.
장세한 기수, 최기용 기수 이렇게 친한데 지금 제일 오래 남아있을 분들은 장세한 조교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주 기수 때도 참 오래 버텼고, 그래서 어쨌거나 마음고생이 좀 심할 텐데, 마음고생하고 나오면은 진짜 열심히 타주기 바랍니다. 얼마 탈 날도 얼마 없는데. 안독수 기수는 상시심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요일로 가죠. 1200m 그 6등급 마필들 11대의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성원이 형. 정말 추천드릴 마필을 굉장히 좀 고민했습니다. 그중에 저는 7번 땡스빈이라는 마필 좀 추천을 드릴 텐데요. 제 마필이 처음에 주행검사 받을 땐 능력 미달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지난번 그 다음에 출발 분량에 대한 불안감. 하지만 지난번 경주 보니까요, 출발 자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록 자체도 좋아졌고, 그 당시 같이 뛰었던 뭐 삼정 스카이 같은 경우는 기존마고, 티즈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뛰어줄 기대주고, 자, 거기에 붙여서 뭐 착차는 좀 있었습니다만은 3등을 들어오는 모습인데, 그 당시 이 주행검사 그 동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스타트만 딱 나고 끝에 직선으로 통과하는 것만 보이는데, 무슨 뭐 마사회 무슨 장치 이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땡스빈이라는 마필을 이 조교 씨의 모습, 그리고 주행검사 때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분명히 좀 가능성을 열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 만큼 7번 땡스빈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지금 얘기를 했다시피 동영상 경마팬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중간이 끊어져서 나올 거예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진짜 내공이 쌓여서 중간의 흐름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서 보는, 맥스로 보는 저도 긴가민가로 느껴지는데, 일반 팬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예요? 중간에 끊어진 부분은. 이거 마사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전에도 부산 경주에서 카메라가 아닌 CCTV로 주행검사를 치러왔고, 이런 개판 5분 전 판때기로 해갖고 지금 이거를 파트 2 국가에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죠, 이게. 엄청난 이런 사건을 가지고, 만약에 영상이 잘못됐다고 그러거나 뭐가 잘못되면 다시 뛰거나 무효화 시켜야죠, 이거를. CCTV는 뭔 말입니까, 도대체? CCTV로 뭘 찍어요, 지금 또 영상을. 부산은. 아, 진짜.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어쨌거나 그런 악조건선에서 맞춰야 되죠, 저희는. 맞춰야 되니까. 눈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편성을 만난 말은 고스트예요. 그동안 편성이 깝깝했었는데, 오늘은 편성을 만났고, 지난번에 사실 추천드렸던 말인데 머리로 깨져서 뚜껑이 열렸던 말이 6번 트리플 럭키입니다. 유승환이가 안 타네요. 유승환이가 타야 되는데 유승환이가 이경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경주로 도망가 버리고, 왜 이경주로 도망갔는지 깝깝하네요. 일경주 자기가 머리로 쳤던 거 타내야 되는데 이경주로 홀랑 블랙파워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쨌거나 지난번 노렸던 말이고 또 불통이 난 거니까 또 삼착풍당을 하지 말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실 뚜껑이 좀 열렸어요. 왜냐하면 머리로 지니까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제가 원틀 막건인데, 그것도 배당이 뭐 한두 배도 아니고 30배 가까운 배당이, 얘는 외곽으로 돌고 안에서 코파는 검탄한테 깨졌는데, 그러면 검탄이 또 들어왔죠? 이겼어야죠, 지난번에 트리플이. 근데 그 검탄이 또 들어왔어요, 다음 경주에. 그러니까 짜증은 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게 운때라는 거예요. 코목으로 질 때. 자, 이경주 갑니다. 1300,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고, 당근어차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오전장 준메인 승부경주인데, 성원년 얘기 한 마디 들어보고요. 추천하도록 하죠. 네, 부담 중량은 조금 높아졌는데요. 마필의 상태가 워낙 좀 좋아졌고, 마방의 내용 너무 좋은 마필이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2번 막 콜미 JK인데, 그동안의 아쉬움은 저는 김옥성 기수가 좀 풀어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콜미 JK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이경주 이제 언급을 했었죠. 유승환 기수, 블랙파워. 유승환 기수가 왜 일경주를 책임을 안 지고 일로 와 있냐. 일단, 콜미 JK도 마무리 들어갈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얘보다 더 들어갈 애가 이제 블랙파워예요. 지난번에 다리가 안 좋고 골막이 나와서 말을 제대로 안 끄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는 기본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이경주 종합지 빼판 한 마리 들어갑니다. 제가 서울경마 휴장 전에 종합지 빼판을 갖고 코리아 레이스 뭐 전 예상가 중에 이제 음성 1등을 한 말이 한두가 있어. 꿈의 클럽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도 종합지 빼판이었습니다.
점 하나도 안 찍혔었어요. 이거 이경주에도 그 점 하나도 안 찍힌 말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 거겠습니다만 저는 쬐일 만큼 쬐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내용들을 있는 말들로 배당 한번 노리고 들어가죠. 이경주. 자, 3경주 갑니다. 1300 혼합 4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네, 5번 캐리어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되면서 마방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임경기수 기승하고 떨어진 부담 중량까지. 지난번에 사실은 임경기수가 굉장히 좀 자신하고 기승을 했던 게 바로 이 캐리어인데 그 당시 리워드 아이랑 뭐 스피릿 오브 한센 두 마필이 너무도 잘 뛰었어요. 제가 그 두 마리를 적중을 시켰던 경주기도 한데 캐리어란 마필이 저는 보여줄 걸음이 더 있고 이번 편성만큼은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번 캐리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산 마필로 노림수를 갖고 나오는 애는 골드 패션입니다. 이게 춘식이가 이제 예전 범연이 타기 전에 계속 말을 한번 만들어보고 아껴놓고 만들어보고 아껴놓고 이렇게 하던 말을 가지고 이제 최범민 기수가 홀랑 식사들을 다 해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지 몫을 챙겼는데 어쨌거나 감량이 좋아져서 도전 가능한 세력으로는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 더. 외곽에 8번 하와이 보스예요. 주행검사 잘 치고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앞에 붙이다가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그냥 퍼져버렸습니다. 이런 애들은 평가를 한 번 더 평가를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뛸 때까지는.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서는 앞장을 깔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선행을 못 나갔는데 외선에 붙다가 퍼져버렸는데 이번에는 몰아서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 마방이 고가의 말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물론 성과는 크게 보지 못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번 경주까지 좀 봐줘야 됩니다. 4경주 갑니다.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외곽에 있는 13번 진격의 왕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부담 중량 또 올라갔네요. 56.5까지 올라갔는데 현군에서 충분한 경쟁력이고 좀 아쉬운 거는 진짜 뭐 33조 서인석 쪽에서의 의리만 아니었다면 이거 감량 기술을 좀 기승하고 싶다는 마방의 내용이었는데 김옥성 기수가 저는 이거 해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마필의 준비를 마쳐놓고 이번 주에 컨디션 좋을만 한 마필 13번 진격의 왕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심증의 심증, 물증은 아니고요. 요 기수들이 나와서 탈 때 잘 보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다. 김옥순 기수와 문세영 기수의 경주예요. 희한하게 문세영 기수가 기승할 때, 인기 많이 기승할 때는 김옥순 기수가 이게 와서 막 초를 뿌리는 경우가 없어요. 뭐 외곽에서 비빈다든지, 뭐 경주를 뭐 저기 한다든지. 물론 문세영 기수가 되는 선임마에 탔을 때 다른 무슨 용병 애들이 앞에 나간다 그러면 그건 또 가서 김옥순 기수가 해결해 주는 경우들을 몇 번 봤어요, 제가. 예전 매니베트 경주를 한번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매니베트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태리 간 기수죠? 이태리로 페로비치가 선행을 나갔는데 그 경주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인기마였고 선임마였고 김옥순 기수가 젠틀짜인가로 그냥 갖다 비벼버립니다. 그래서 매니베트를 완전히 아웃을 시켜요. 동영상 한번 보시면 제 말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번에 북마드림 또 김옥순 기수가 문세영 기수랑 같이 기승하고 있어요. 요거 어떻게 타나 잘 상관관계 한번 보십시오.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인광로. 마하나임이 몇 곳말입니까? 이 기존마하고 주행검사를 봤는데 좋더라고요. 게다가 근성 들리는 모습까지 근성 들리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제 공식이에요. 이런 공식은 경마팬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 공식입니다. 왜냐면 이거에 다른 쪽으로 또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 공식만 아시고 인광도는 신경을 좀 써셔야 될 그런 말입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 경마 서울 메인 승부처는 5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5등급이에요. 자, 여기 12마리 가운데요. 직전 경주 사연을 안고 있는 노린수 마필이 있습니다. 확실한 사연이죠. 제가 배당판 상황까지 정확히 체크를 했고 뛰고 난 뒤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놨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자, 은밀한 정보까지도 직접 취재하는 게 성원의 정보력이에요. 최근 들어서 성원과 함께 하신 분들, 제가 그냥 말로만 정보 대세, 정보 대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신 분들이 직접 느끼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성원이 직접 알고 있는 사연, 그 사연을 안고 때립니다. 그 사연을 안고 놓고 때릴 충만한 말씀 드리겠고, 거기에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노림수 마필을 준비해놨습니다. 자, 두 마리가 엮여 들어오면 제가 볼 때 항구라라 칭할 수 있는 충분한 배당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5경주쯤이면 일단은 뭐 어수선한 초반전 분위기가 지나가고 점심시간쯤에 펼쳐지는 경주인데 자, 점심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원의 5경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드세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점심을 드신다면 더 맛있을 점심이에요. 자, 맛있게 때려 먹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5경주 성원의 메인 승부처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300m 국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네, 6번 허니버터 니노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찬호 기수에서 이번엔 문세영 기수. 자, 이번 주 방송을 하면서 문세영 기수를 유독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마방에서 상태 상당히 좋고요. 지난번보다 더 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이고 문세영 기수도 직접 조기를 담당해 봤는데 역시 발주 자체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마필 지난번부터 호전된 모습까지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답니다. 6번 허니버터 니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신영철 기수 6개월 정지, 제가 아까도 했다시피 괘씸죄들이 적용이 됐다라고 얘기했죠. 이 허니버터 니노를 그 직전에 누가 탔나 보세요. 물론 신영철 기수가 데리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 모두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쌓인 거죠. 이 경주뿐만이 아니고 또 몇 주가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말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제 심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6경주. 허니버터 니노 앞에 가는 핑크스타. 지난번 좀 껍데기 벗긴 듯한 느낌이 들고 이번에 부직 늘었기 때문에 잘해야 버티기 빵수 정도 보여지네요. 어쨌거나 버틸 수 있는 군형은 열어놔야 되겠고 데블맨이 조건이 좋아졌네요. 거리가 줄어서 힘으로 뛰는 말인데 어쨌거나 따라가는 전개라면 가능성은 높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부산 1경주로 갑니다. 1200 국 5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입니다. 성원이 형. 저는 좀 이번 경주는 배당마필한 말이 언급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국산 5등급에서 나름대로 지금 적응력을 키워놓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는데요. 더 상위군에서 뛰다가 강급되기만을 기다렸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바로 9번마 원더풀 청인데 과연 이 마필이 이제는 5등급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자, 마방에서 지금 강급이 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조교 송경윤 기수가 지금 담당을 하면서 발걸음 자체도 좋고요. 그동안 뛰었던 애들보다는 분명히 사이즈가 떨어지는 애들과의 접전입니다. 올라간 부담 중량, 뭐 55kg 정도는 이 정도의 사이즈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도에서는 좀 밀려있을 마필 같아요. 9번 원더풀 청해를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날 크린공주 포마시스 그 경주만큼만 떼주면 됩니다. 편성으로 볼 때. 강군된 말 정보까지 뭐 얘기를 풀어줬는데 여기서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말하고 한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면 저희가 이제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왜냐? 제가 얘기했죠. 제가 칼을 갈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제가 칼을 갈면은 성원 의원이 평상시 다니는 이 걸음걸이로 뛰어갖고는 안 됩니다. 저하고 붙으려면 아마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뭉쳐지면은 아주 제대로 된 마번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시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원더풀 청해를 강군되고 내용 좋게 발 땀나게 한번 들어왔으면은 칼 갈아놓은 복귀만 하나 소개하죠. 지난번 개바닥인 8번 아이스 마린이 되겠습니다. 승군전이니까 용서해주죠. 승군전이니까. 왜냐면 더한 말들도 승군전에서 뻗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지난 6월 24일 날 끈기가 완전히 있었던 모습에 조교에서 제가 당했어요. 1군 위너스 마린하고 병합을 할 때 위너스 마린보다 훨씬 더 좋게 봤어요, 제가. 물론 순간 병합입니다만. 그 순간 탄력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물고 튀는 그 상황을 보고 추천을 했는데 바닥을 쳐놓네요. 아주 그냥 제대로. 이번에 어떻게 타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7경주 1000m 꼭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굉장히 좀 오랜만에 추천을 드리는 기수 같습니다. 황순도 기수의 일본 골드 모닝인데 자, 박재호 조교사도 그래요. 황순도 기수를 태우면서 선행 하나는 또 잘 타지 않나. 1번 게이트까지 잡았습니다. 초반 순발력 상당히 좋고요. 물론 여기 짱짱한 능력을 가진 마필들도 눈에 보이는데 1번 게이트의 골드모닝 황순도 기수라면 이거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1번 골드모닝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행에 성공하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도주마 한 놈이 있어요. 플라잉 볼트란 놈이. 이놈의 도주를 과연 골드모닝이 제압을 할 수 있을 건가 고민되는 부분인데 얘는 팔은 튀어나가는 도주예요. 그래서 이 골드모닝은 저는 선행이 아니고 이번에 선입방수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물론 성원이 형은 선행방수를 좀 더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플라잉 볼트가 손 잠깐 놔주면은 가능은 해요. 근데 저는 선입방수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이번 7경주 누가 앞에 가든지 선입으로 뛰어서 응수할 수 있는 전력을 저는 평가를 하겠는데 좋아합니다. 지난번 잘 뛰었습니다. 잘 뛰고 이 48조 마방의 주특기는 뭡니까? 여름 수영조교예요. 다른 집들은 게임조차도 안 될 횟수 어마어마한 수영조교로 지구력 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이 48조입니다. 자, 5번 좋아라. 그 효과를 보기 바랍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부산 교차 메인 승부처는 2경주로 준비해놨습니다. 자, 9마리 출전입니다. 1300 호남마 4등급입니다. 하지만 여기 딱 봤을 때 이 마리 충만하다가 딱 와닿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마필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분할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편성을 만났다. 그러면서 출전한 마필들 각 마방에서 모두 우승에 대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만 갖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욕심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놈. 자, 그동안 아쉬웠던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새벽조기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 마필 직접 뛰어다니면서 부산까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한 노림수 마필입니다. 그 말 붙여서요. 구멍수는 넉넉하게 데려가셔도 돼요. 그 마필이 인기도에서 하염없이 밀려 있습니다. 성원이 현장 속보를 통해서 어느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인지 후착으로 연결시킨 마필들은 어느 마필들이 될 것인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한구라를 기원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4일 일요일 서울 8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 4등급 핸디캡 13두의 접전 구독. 당근옥천이 준비한 일요일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되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여섯 두가 되는 그런 경주인데 안 되는 말들은 정확하게 도려낼게요. 뭐 지저분하게 달고 가진 않습니다. 허찬지는 다른 예상가들 마번하고 틀립니다. 승부가 걸릴 때는 딱 3도 압축 구도로 가고 그 3도 압축 구도에서 모든 게 상황이 날 수 있도록 전승식 쇼더리가 나오게끔 때리고 들어가는 예상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빈도수가 가장 높아요. 이번 8경주 능력대로 도려내고 능력대로 골라내고 여기에 사연 있게끔 승부 안 간 놈 골라내서 완벽한 막권 조합을 만들어낼 테니까 경마팬 여러분들 중반부 이후에 중후반부 한탕을 제대로 찍고 부산 메인 승부로 넘어가자고요. 자, 서울 8경주 허찬진의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자, 부산 상경주죠. 1400m 국 3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대상경주 나가서 일반 경주로 돌아온 마필 8번 새로운 스텔스인데요. 지난번 농림부 장관배 대상경주 뭐 짱짱한 능력을 가진 마필들이었죠. 근성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제 현군으로 돌아왔고 거리는 1400으로 줄었고 과거 이 마필이 코리안 더비 나가서 또 바닥을 쳐놔서 지금 이 예상대로 보시면 뭐 기복이 있어 보일 텐데 전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 능력 충분한 마필이고 상대 마필들이 워낙 센 마필들하고 뛰었던 대상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에 일반 경주고 조건 좋아졌고 등짝 강화됐고 뭐 여러 가지로 새벽 쪽에 상태 좋고 8번 새로운 스텔스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6자로 얘기할게요. 이 새로운 스텔스. 강대약, 약대강. 강한 경주에 나가면 꼬리랑지 말고 약자들한테는 마신차 크게끔 이기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자, 슈퍼스톰입니다. 호승지벽하고 붙었던 걸음이라면은 이효식 기수가 이게 지금 뭐 신인 중에서는 지금 거물급 신인 또 얘기 듣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듣지 않길 바래요. 왜냐면 그 얘기 듣고 나서 제대로 커가는 기수가 없습니다. 거물급 신인 얘기 들으면은
그 얘기 나오자마자 몇 달 안에 뭐 잘못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잘 타는 신인 얘기 듣고 싶어요. 슈퍼스톰. 직전 경주만큼만 타주면 됩니다. 자, 9경주 갑니다. 1200. 3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 1번 매니뮤직인데요. 저희 마필이 지금 마방의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좀 급하게 쓴 거 아닌가 이런 좀 제가 좀 불안감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그 내용을 듣고 좀 찾아봤어요. 이번 주 1200m, 이번 달 1200m 거리가 이번 9경주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땡겼었고 일단은 마필의 기본 능력이 좋고 순발력이 좋은 마필. 컨디션 좋을만 해도 본연의 능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번 매니뮤직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승군전인데 추천드립니다. 7번 클리너퀸. 왜? 매니뮤직하고 작년도 12월 달 뛸 때 같이 들어왔어요. 손잡고. 그 당시 뭐 어마어마한 탄력으로 날라왔는데 저는 지난번 홈런 메이커 제압도 능력을 다 보여준 제압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도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보여줬던 그 걸음이면 승군전에 또 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2016년 8월 14일) 일요일 부산 4경주입니다. 거리 1600 국오픈 오너스컵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근간 대상 경주는 전부 원틀 막권으로 소화했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께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죠. 대상 경주는 이제 허찬진이 접수를 한다. 그 얘기 꺼낸과 동시에 대상 경주는 완벽하게 원틀 막권으로 다 접수를 했습니다. 지난 일간 스포츠배도 그렇고 그 전 대상 경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부산 4경주도 완벽한 막권으로 메인 승부로 제대로 찍어낼 테니까 정확한 능력과 사연을 분석을 해서 한탕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될 그 원틀의 한방 힘. 자, 부산 4경주 부산 메인 승부 경기에서 느껴보시면 됩니다. 1400 혼합 3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한 4-5두가 다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전력 구도입니다. 성원이요. 4번 보은용사는 우선적으로 좀 좋게 보는 마필인데요. 제가 이번 경주는 좀 이렇게 좀 주의를 하고 있는 마필이 바로 8번만 포머 미션입니다. 자, 우선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발걸음 자체가 지난번 우승했을 때. 그런데 과연 또 조성훈 기수가 어떻게 탈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최근 두 번의 경주 이찬호 기수가 정말 그림같이 타냈습니다. 특히 지난번 경주는 인기 1위 팔린 마필이 혹시 못 오는 거 아닐까 했는데 안쪽에서 이찬호 기수가 진짜 기가 막히게 타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승군전입니다. 마방을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발걸음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졌네요. 승군전이지만 무시할 수는 없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8번 포모 미션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보은용사는 제가 세 번 모두 쳐서 알고 있는데 이 말도 부중 타는 말은 아니에요. 예, 부중을 타는 말이 아닙니다. 4월달 경주 때 모습 보면 그렇고 또 공백도 타는 말이 아닙니다. 주기 타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되겠고 기존마 중에서는 6번 빅5가 주행불량으로 재검받고 나오는데 모래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식경주는 6번 빅5가 앞에 튀어나가야 됩니다. 이 방송을 누가 보면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빅5 앞에 좀 나가라고. 11경주인가요? 예. 네, 1800m 1등급 핸디캡 7대 접전구도 송원현이 준메이죠? 예. 네. 자, 12경주 전에 11경주 우리 송원현이 준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말이 7마리 나오는데 이걸 제가 뭘 한 마리 본다 그러면은 아마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송원현한테 한 마리 오픈을 하고 준메인을 보라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송원현. 네, 저는 일단 우선은 제일 세게 보는 마필은 뭐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볼 것 같아요. 7번 클린업 조이가 될 텐데 지난번 광역시장배에서 4등인데 기생했던 하만식 기수도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좀 오바적으로 팔린 게 아닌가. 서울에 있던 사람들의 뭐 폭발적인 성원행 때문에 인기 2위까지 갔던 게 바로 클린업 조입니다. 하지만 상대 마필들을 이겨내지 못했고 아쉬움인데 이 정도 편성에서는 지금 상태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번 클린업 조이는 저는 좀 인정을 하자 쪽이고 자 이제 클린업 조이 놓고 순서대로 이제 막 여러 마필들 다 뚫릴 것 같아요. 뭐
어설프게라도 뚫릴 수 있는 구멍수인데 저 딱 두 방으로 정리해놨습니다. 특히 많은 인기 없는 마필에 대한 불안한 내용을 체포해놨기 때문에 그 마필은 좀 완전히 걷어낼 거고요.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려있을 마필인데 너무도 좋은 내용이 있는 마필. 그 마필을 주력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자, 뭐 클럽조이에 대해서는 뭐 잠깐 더 얘기해도 되죠? 어차피 지금 네. 추사표를 나눴으니까. 예, 예. 7월 3일 날 클럽조이가 진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졌는지 궁금하시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 부산으로 가니까 후유증이라는 게 좀 남아있죠. 그래서 컨디션 자체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이 패인의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인은 전개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원체 좋은 컨디션을 가진 애들이 앞을 끌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클린업조이를 입상을 못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점 보강 설명해드릴게요. 자, 라스트 12경기입니다. 1400m 2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이요. 네, 공교롭게도 토요일 마지막 경주도 제가 추천했던 기수인데 일요일 마지막 경주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7번 블랙다이에 기승하는 김기배 기수인데 51kg. 야, 진짜 체중을 얼만큼 빼고 김기배 기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는 우선 관심권입니다. 자, 이 마필 지금 마방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김기배 기수의 기대감 그리고 7번 블랙다이아도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12경주 누가 앞에 가든 누가 뒤에서 오든 상관없이 지 기량만 보여주면 들어올 수 있는 전력은 부담 중량 0.5밖에 안 늘은 5번 전승 대세가 되겠습니다. 뭐 예전 1800까지 다 뛰어봤던 전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매니몬이랑 들어왔을 때 걸음이 조인공 기수가 이 전승대세의 능력을 끌어냈던 그 걸음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부담 중량을 뭐 4, 5kg 더 달든지 이러면은 불안합니다만 동일한 조건 속의 경주라면 충분히 한 자리는 차지해 줄 수 있는 전력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마지막 5번 전승대세를 추천드리면서 라스트 경주까지 풀이를 끝냈습니다. 자, 더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8월 둘째 주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 몇 주의 승리를 만드는 것처럼 성원이 형과 허찬진이 잘 될 때 노져라. 같이 동참하시고 노저으시면서 마지막 불볕더위 제대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자, 저희는 현장에서 형마편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